6회 1번 문제입니다. 두 정사각형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48이고 부피합은 28이다. 자,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A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한 변의 길이가 B자리가 뭐 조그만 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모서리는 여기 A가 총 12개 있죠. 12A 더하기 여기도 총 12개 있죠. 12B 그래서 48. A 더하기 B는 4. 자, 그 다음에 부피합이 28 있죠? 부피는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해서 28. 요거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건널비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얘의 건널비는 뭐예요? A 제곱짜리 면이 6개. 얘는 B 제곱짜리 면이 6개. 요거죠? 그러면은 얘네 둘 가지고 연립해서 A, B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자, 요거 28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64 빼기 3 곱하기 4 곱하기 AB고 이렇게 되죠. 그럼 64 넘어가면 마이너스 36. 그러면 AB가 3이다가 나오겠네요. 자, AB가 3이고 A 플러스 B가 4일 때 요 두 개 가지고 요거 자, 6으로 묶어주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B 두 개 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6 곱하기 10이니까 요거는 60이라고 답이 나와서요. 5번이 답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거 전개했을 때 개수 비교하면 되죠. 아니면 뭐 x에 2 집어넣어서 b 정도는 찾아도 돼요. x에 2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잖아. 요건 b는 그렇게 찾을까요? x에 2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x에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b 빼기 18 빼기 6이죠. x에 2 집어넣으면. 자, 요거 풀면은 4b 빼기 계산이 많이 16이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가 4가 나오고요. B 4라고 했을 때 A를 찾으려면 여기 4니까 사실 A를 찾기 위해서 2창이나 1창 쪽을 보면 되거든요. A가 섞이나 1창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1창 나와야 되죠. 그럼 2A 플러스 3의 X야 왼쪽 1창은. 근데 오른쪽 1창은 마이너스 9X죠. A가 그러면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6이어야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4. 그럼 상수 A, B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와서 1번이 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XY를 이렇게 줬는데 지금 X 더하기 Y가 2루트 5 간단하게 바뀌고요. X 곱하기 Y는 합차 공식해서 2죠. 그래서 아마 요거 가지고 풀 것 같아요. 또 X 빼기 Y도 한번 구해볼까요? X 빼기 Y는 뭐 마이너스 2루트 3 뭐 요정도 3개. 자, 요거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얘를 최대한 묶어서 표현하면 좋겠죠. 선생님 같으면은 얘네 둘을 xy로 묶을 것 같아요. xy로 묶으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얘네도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과 xy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x제곱 빼기 y제곱은 합차 공식이잖아요.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곱하면은 마이너스 4 루트 15. 그리고 xy 곱한 건 2였으니까 여기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곱하면은 마이너스 4 루트 15가 답이 돼서요.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거듭제곱, 복소수 이거 순서대로 더하면 되죠. 4개만 먼저 더해보는 게 첫 번째죠. 자, 이렇게 4개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뭐가 되고 마이너스 2i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뭐가 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4개를 더한다고 치면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미 아는 거일 테니까. 자, 요렇게 4개를 더한다고 치면은 요렇게 둘이 더한 게 또 마이너스 2i 요렇게 둘이 더한 게 또 2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서 4개씩 더하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48제곱까지는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48제곱까지를 4개씩 묶어서 얘기하면 12개죠. 요게 몇 개 나온다? 12개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24i 플러스 24 요게 48제곱까지 더한 거야. 그럼 뒤에 2개 남죠. 2개가 뭐예요? 49i 49제곱이랑 50i의 50제곱 이렇게 2개만 남는 거야. 얘 바꾸면 i 49제곱은 i잖아요. 그래서 49i고 i 50제곱은 i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자, 요렇게 계산하면 허수 부분은 25i고요. 요렇게 계산하면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나오죠. 자, 둘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이다 또는 완전 제곱식이다 생각하면 암산될 거예요. 9
6번입니다. 요거 요렇게 줬을 때 A, B, C 구하래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요거 본 순간 요거에 대한 관련된 곱셈 공식은 요거밖에 없죠. 뭐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도 되고, 요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자, 그럼 문제에서 준 걸 보면요, 제곱 더하기 제곱 줬고요, 3개 더한 거 줬고요, 세제곱들 더한 거 줬어요. 그때 이걸 물어봤거든. 요걸 물어봤으니까 얘만 알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 이 2개 줬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 요걸 쓸까요? 22는 8의 제곱에서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 뺀 거죠. 그래서 64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2가 마이너스 2의 요거니까 A 더 B 더하기 BC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 아니라 21이죠. 21. 그래서 얘가 21이다 알아냈어요. 그럼 문제 요거에 해당하는 거 다 하나씩 대입할게요. 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더한 게 62 빼기 3ABC는 어떻게 되냐면 ABC 더한 게 8,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0인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21이니까 여기다 21을 빼죠. 이렇게. 그럼 이게 우변이 8밖에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 6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ABC는 8에서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54죠. 나누기를 못해. 빼기를 못해. ABC는 뭐가 되죠? 18이죠.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7번입니다. 요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x에 뭐 집어넣어요? 2 집어넣는 거죠? 2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게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거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3, 이게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a 이쪽으로 넘어오면 3a고요 여기 상수 다 더하면은 17이죠. 근데 여기 상수 다 더하면 2죠. 그럼 17 넘어가면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래서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8번. 두 식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 그랬으니까 위에 거 인수분해하고 아래 거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로 없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위에 거는 위에 거부터 먼저 할 건데요. 요거 위의 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C만 지금 1차거든요. 그래서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C로 묶어주면은 요거 다 C로 묶으면 마이너스까지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어떻게 갈지 보이죠? 그 다음 C 없는 걸 쭉 쓰면 A 세제곱, A 내림차순으로 쓸게 나머지 쓸 때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묶이고 얘는 뭐의 세제곱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맞춰준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공통이에요? A 플러스 B의 제곱까지가 공통이죠? 그럼 묶어주면 뒤에는 A 플러스 B 남고 앞에는 마이너스 C 남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위의 식의 인수가 돼서요. 일단 얘네들은 제거하면 되죠. A 플러스 B 인수로 있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있고 요 두 개는 위에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아래 거 인수분해하면 되죠. 근데 아래 것도 A가 3차고 B가 3차네요. C만 1차고 그러면 C로 정리하겠죠, 아래쪽도. 자, C로 얘네 둘을 묶어주면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을게요.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고, C 없는 거 다 쓰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빼기 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인데, 뒤쪽에 4개 얘는 이제 합차 공식으로 하나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막. 자, 그러면 여기를 A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빼기 B고, 여기를 여기를 B제곱으로 묶은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맞추려면 마이너스 B로 묶읍시다. 그래야지 A 빼기 B죠. 자, 그러면 3개가 다 뭐가 공통이 있어요? A 빼기 B가 있죠. A 빼기 B로 묶어주면 요거 전개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C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전개하지 말까요? 전개하지 말고 써봅시다. 마이너스 C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여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 빼기 B, A 플러스 B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요 앞에랑 뒤에 A 플러스 B가 다 같이 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하나 더 빼낼 수 있어요. 그쵸? A 플러스 B도 하나 더 빼내면 앞에는 마이너스 C가 남고 뒤에는 A 빼기 B가 남죠. 얘 둘이 나간다 치면.
그죠? 자, 그래서 a 빼기 b, a 플러스 b 있으니까 a 빼기 b 있고요. a 플러스 b는 겹치니까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요 5번이죠. 그래서 3번만 인수가 없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오게 9번입니다. ax가 저기 있고 bx가 저기 있는데 ax 빼기 bx를 bx 빼기 ex로 나눈대요. 그러면 식을 그냥 쭉 써보면 되겠죠? 자, ax 빼기 bx를 할게요. 바로 자, 3차항은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2차항끼리 빼면 사라지네요. 1차항 빼면 5x, 상수항 빼면 11. 요게 ax 빼기 bx예요. 그쵸? 그걸 bx 빼기 2x로 나눈대요. bx에서 2x 빼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거네요. 그때 못가 나머지 구하래요. 그러면 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직접 나누게 하세요. 직접 나누게 하든지 아니면 항등식을 이용해서 개수비기 하든지. 선생님은 항등식 개수비기 많이 하죠. 자,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몇 차야 돼요? 1차야 되고 둘이 곱한 게 3x제곱 되려면 3x 이렇게 되고요.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3x제곱인데 여기 2차항이 없죠. 그럼 얘랑 여기 상수항 곱해서 3x제곱이 되니까 여기 3이 와야 돼 무조건. 그럼 2차항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1차항이랑 상수항은 요 나머지 자리에 2차로 나눴으니까 요 나머지 자리에 1차랑 상수가 같이 있단 말이야.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찾아야 돼요. 자, 1차는 요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3x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나머지에 5x가 그대로 있어야 여기 5x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1하고 3 더하면 3이에요. 근데 11이 되려면 나머지가 8이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rx는 이거고 몫이 이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몫에 1 집어넣으래요. 6. 나머지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죠. 둘이 더하면 얼마? 9. 그래서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 근과 계수 알파 베타 곱한 건 b고 뭐 요 정도가 이제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해볼건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요게 있어요. 요 방정식의 두근이 요렇게 됐네. 그러면은 3알파 마이너스 2랑 3베타 마이너스 2를 더한 게 a 플러스 b죠, 여기서. 그리고 3알파 마이너스 2랑 3베타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여기서는 두근의 곱을 보면 4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보면 요거는 3알파 더하기 3베타는 요거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3a 빼기 4가 있겠죠? 그게 a 플러스 b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정리해서 마지막에 써놓으면 2a 빼기 b는 4 뭐 이렇게 되나요?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으로 넘겨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식은요 3알파 빼기 2랑 3베타 빼기 2를 곱하죠. 요거 9알파 베타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6 베타 플러스 4 요거는 4가 나오죠. 근데 요거를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a, b를 집어넣어서 보면 9b 마이너스 6a는 0이 나오네요. 이거 3으로 나눠서 쓰면 3b 빼기 2a는 0이죠.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하면 a랑 b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연립하면은 두 식을 더하면은 2b는 4 나오죠. 그래서 b는 2고 b가 2일 때 a는 3이다 나오죠. a 3 b 2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5.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다시.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요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요방정식의 두근이 이거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식을 fx라고 만약에 하잖아. fx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하잖아. 그러면 요 방정식은 뭐 해야 되냐면요. 근이 요렇게 되려면 이게 되는 사람만 하세요. 3분의 x 플러스 2는 만약에 이 방정식의 는영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요 방정식은 0. 이 방정식의 두근을 찾는다고 쳐봐. 그러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f 알파가 0이잖아요 지금. f 베타가 0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x에 3알파 빼기 2를 집어넣으면 f 알파가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0이에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방정식이 바로 이 아래 방정식의 정체가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실수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fx가 지금 이거니까 요 위의 식 여기다가 3분의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이고 a 빼먹었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 1차 3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b는요. 요게 밑에 식이랑 상수배 차이, 즉 최고차항의 개수만 다룰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거 전개하면 9분의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9를 곱해서 쓰면 돼. 이거 9를 곱해서. 요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선생님 말은.
그죠? 계산해 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9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9로 나누면 없어지고요. 여기는 9로 나누면 3분의를 9로 곱하면은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6a 나오죠. 그리고 상수항은 b에다 9배 하니까 9b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요게 지금 요 아래 방정식과 똑같다 이거야. 아래 방정식을 여기 쓸까요? x제곱 빼기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1차항 보면은 4 빼기 3a 있죠? 그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1차항 비교하면. 그 다음에 상수항 비교하면 4 마이너스 6a 9b 있죠? 마이너스 6a 플러스 9b. 더하기 4까지 한 게 4니까 이게 0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쓰지 말고 더하기 4가 4다라고 씁시다. 너무 계산 빠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면 아까랑 똑같은 그 연립방정식이 AB한 연립방정식이 나오고 계산하면 1번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11번 문제 보면요. 요 등식에서 x7제곱의 개수를, 등식이 아니죠. 요 다항식에서 x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수항부터 6차까지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요거에 세제곱 있으니까 얘를 세제곱하면 이제 상수항부터 6차까지 다 있을 거야. 근데 이걸 세제곱해서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요 식 있죠? 요 식을 전개했을 때가 어쨌든 6차식이 나올 테니까 상수항부터 6차까지 요거에 세제곱을 한 걸 그냥 개수로만 써서 써볼게요. 상수항을 A0, 1차항의 개수를 A1, 그러면 X 이렇게 붙으면 되죠? 2차항을 A2, X제곱. 그냥 다 쓸게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6차항이 쭉 나올 건데 그 6차의 개수들을 그냥 미지수로 이렇게 표현해서 쓰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직접 안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거잖아요. 요거랑 왼쪽에 있는 요거랑 곱할 거야. 그래서 몇 차항의 개수를 찾으려? 곱한 거에 7차항. 자, 그럼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곱한다 그랬을 때 여기 상수랑 저기 6차 곱하면 1차가 되나요? 아, 7차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럼 7차는 얘랑 곱해서 7차일 거란 말이야. 그럼 개수가 뭐예요? 그거의 개수는? 얘가 x고 얘가 a6에 x6이니까 곱하면은 개수가 a6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7차의 개수를 뽑아낼 수 있는 걸 개수로 쓰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x제곱 여기 있죠? x제곱과 여기 있는 뭐를 곱하겠어? a5에 x5를 곱하겠죠? 그럼 개수가 뭐겠어요? a5죠. x제곱 곱하기 a5에 x5 곱하면은 a5에 x7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마 느낌 왔을 텐데 여기 있는 3차랑 여기 있는 4차 곱한 거는 이제 개수만 갖다 쓰면 되죠. 그리고 4차, 3차 곱한 거는 A3. 5차, 2차 곱한 게 A2에 X7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6차랑 여기 1차 A1. 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저 식의 X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얘를 전개한 식이 쭉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요 개수들의 합. 근데 상수항을 제외한. 아, 요거만 더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이거 더하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많이 하잖아. x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개수들만 다 합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a0도 나오거든. 일단 해볼게요. x에 1 대입하자 이거야, 선생님 말은. 요 등식에 x에 1을 대입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의 세제곱하면 27이죠, 좌변이. 우변은 a0, a1, a6까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난 a0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A0. A0은 상수항이잖아요. 상수항이 뭔지는 여러분 금방 찾지 않나요? 1을 3번 곱하면 뭐가 상수항이에요? 1.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x에 0 집어넣었을 때 상수항만 남죠. 그래서 x에 0 집어넣어도 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는 1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7차항 개수,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27에서 이 1만 넘어가서 빼니까 26.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2025보다 작거나 같다 안에 있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사실 뭐 2025보다 작거나 같다 그건 없어도 되긴 해요. 최소값이니까 사실 저 위에는 없어도 되는데, 자, 요거의 n제곱과 요거의 n제곱을 더해서 2인순간을 찾으라 했어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텐데 요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뭐 마이너스 1, 요 4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애죠. 얘도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i하고 마이너스 i죠. 근데 규칙이 있죠. 얘는 몇 번 하면 뭐가 생겨? 2번 하면 뭔가가 나오죠. 넷 중에 하나. 얘는 3번 하면 넷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제곱을 해봐야 될 거고 얘는 세제곱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요게 첫 번째일 겁니다. 자, 앞에 거 제곱해 볼게요. 1-i의 분의 루트 2. 요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2i 분의 2죠. 이건 마이너스 i분의 1이고 요건 뭐랑 같다? i랑 같다. 저건 제곱했을 때 i네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오른쪽 거 해볼 건데요. 얘는 루트 3 플러스 i분의 2잖아요. 얘는 세제곱한 게 뭐가 있을 거야. 제곱하면 뭐가 더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제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세제곱까지 해봐야 되는데요. 뭐 세제곱을 바로 해도 되고요. 제곱한 거랑 얘랑 곱해도 돼요. 선생님은 제곱을 하고 할까요? 그래도 계산을. 자, 제곱 먼저 하면요. 분모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2i 그리고 분자는 4가 되죠. 2 루트 3i구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 플러스 루트 3의 i 분의 2 여기 이제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3 플러스 i의 분의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제곱한 거고 거기다 루트 3 플러스 i 분의 2를 하나 더 곱한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없어져요. 실수 부분이 분모가. 그리고 허수 부분은 1하고 i 곱하면 i, 루트 3i랑 루트 3 곱하면 3i. 그래서 분모가 4i가 나오고요. 분자가 4죠. 그래서 얘는 i분의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i예요. 세제곱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i네요. 쟤는 제곱했을 때 i네고요. 자, 그러면은 둘이 더해서 거듭제곱을 한 다음에 둘이 더해서 2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사이클 돌려봤을 때 얘가 뭐인 순간? 1인 순간. 그리고 얘를 사이클 돌려봤을 때 얘가 뭐인 순간? 1인 순간. 그 둘이 동시에 1인 순간을 찾아야 되죠. 이 문제는 많이 풀어본 사람만 보여요. 루트 3이 들어가서 표현이 되고 루트 2가 들어가서 표현되니까 둘이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다른 숫자들에서는.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i나 1 그 4개로서 더하기를 했을 때 2가 나오는 순간이니까 1,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가 1이려면은 앞에 게 1이려면 얘가 1이려면 이건 n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 제곱한 게 i잖아요. 얘를 4번 곱해야지 1이잖아. 그럼 얘를 몇 번 곱한다는 거야? 제곱에 4번이니까 8번. 그래서 n이 8의 배수면 돼요. 그걸 8k 꼴이라고 할게요. 8k 꼴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있죠? 루트 3 플러스 i 분의 2의 전체 n승. 요게 1인 순간을 찾고 싶으면요. 요건 n이 얼마일 때예요? 자, 3번 곱한 게 마이너스 i였어요. 근데 마이너스 i든 i든 어쨌든 4번 곱해야 1이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을 4번 곱하니까 12의 배수마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둘 다 동시에 1인 순간이 내가 찾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8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여야 돼. 그게 8하고 12의 공배수인 순간이죠. 8과 12의 공배수는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걔네들의 배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내려면 n은 뭐의 배수면 돼요? 최소 공배수가 24죠. 그래서 24의 배수면 된다 이거예요. 자, 24의 배수로서 저 사이에 있는 숫자 24를 4번 곱하면 96이거든요. 96이 처음으로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뭐다? 96. 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96. 그러면 그 96을 뭐 하라는 거예요? 5로 나누라는 거죠? 96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 그래서 보기에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학력평가 이제 기출문제죠. 많이 나왔던 문제. 자, px, qx가 2차 다항식인데요. px, qx 뺐더니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했더니 요게 나온대요. 그때 px, qx의 최고차 한계수 양수라고 한다면 px는 0에 두근의 곱. 결국엔 px가 뭔지 찾아서 근각계수 써서 풀라는 거죠. 두근을 직접 구하든. 보통 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어떻게 해요? 요거 써먹기 위해서 얘를 px 빼기 qx의 세제곱 곱셈공식 변형 플러스 3 px qx 바로 px 빼기 qx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px 빼기 qx가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라는 걸 대입해서 이걸 보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리고 2 곱하기 3이니까 6 곱하기 px, qx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8을 넘겨서 빼주고 6으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나눠서 최종적인 여러분이 처음 만들어내는 모양이 px 곱하기 qx가 뭐가 나오냐면요. 6으로 나누면 x 4승 4제곱, 6으로 나누면 4x 세제곱,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8x, 그리고 26을 8로 빼주면은 18이잖아요. 그걸 6으로 나누면 3.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px와 qx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둘을 곱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를 뭐 해라? 인수분해해라. 4차식이니까 무슨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어요? 조리제법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뭐 공식으로 보이는 게 있거나 공통인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묶어도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조리제법 하면 돼요. 자, 지금 2창이 없죠. 2창이 없으니까 0, 마이너스 8, 3. 자, 이렇게 썼을 때 지금 개수 다 더하면 0이죠. 그럴 때 이제 1로 되잖아요, 보통. 1로 할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번 더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1하고 마이너스를 안 되거든요. 그러면 3이나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3이면 너무 커져서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 3 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만약 된다면 마이너스 3일 거야. 1, 마이너스 3. 2죠? 그럼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1, 3, 0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요식을 인수분해하면 조리제법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하나에 x 플러스 3 하나 있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식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둘이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의 qx나 px 인수고 얘네들이 곱한 게 하나의 px나 qx의 나머지 인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하나,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px랑 qx를 빼면 2라 그랬는데 선생님 그러면 px가 이거고 qx가 이거면 둘이 빼면은 2창 없어지고 1창 없어지고 상수항 빼면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가 되려면 px가 이거, qx가 이거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정확하게는요,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된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는 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1 곱하기 6이 반드시 1 곱하기 6으로만 쪼개지나요? 뭐로도 쪼개지죠? 2 곱하기 3으로도 쪼개질 수 있고요. 2분의 1 곱하기 12도 가능하잖아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둘이 곱해서 이거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px, 둘 중에 하나는 qx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2를 집어넣어주고 여기 2분의 1 해가지고 하나가 px, 하나가 qx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개수가 뭐일지 맞춰봐야 돼. 근데 둘이 지금 최고차항과 1차항이 같기 때문에 개수가 따로 얼마씩 곱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대로 쟤네를 맞춰야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잡으면 되고 둘이 뺐을 때 저게 나오려면 px가 이 오른쪽 게 px여야 되죠. 왼쪽 게 qx고 요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px가 요거니까 이거는 0 하면은 방정식이 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13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으로 나와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14번입니다. 요거는 식을 이제 다루는 걸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근데 식을 이제 이게 뭐야 라고 보이는 친구들은 좀 어려운데 자꾸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G1분의 1 더하기 G2분의 1이 있는데 지금 둘이 곱하기를 한다고 뭐 더하기를 할 때 이제 분모끼리 곱하잖아요. G1 곱하기 G2,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치면 G1, G2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 이 아이 뭔가 좋아 보여. 요거 찾으면 되죠.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물론 뭐 방법이 있겠죠. 요렇게 이게 이거 이게 이니까 얘랑 얘 곱하면 4다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걸 원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든 맞춰보라는 건데 나는 G1과 G1 곱한 게, G1의 바를 곱한 게 2라는 걸 알잖아요. 여기 G1이 있잖아. 그러면은 제 옆에 G1의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2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하길 원했던 거야. G1 옆에 G1의 바를 하나 곱해주고요. 그 대신에
여기도 지원의 발을 분자에 하나 곱해줘. 이렇게. 분모 분자에 지원의 발을 곱하라는 거야. G2분의 1인데 여기에 분모 분자의 G2 발을 곱해서 써줘라 이거예요. 이걸 최대한 활용해보자 이거야. 근데 여기 얼마예요? 2. 요게 2. 2분의 G1 바 더하기 2분의 G2 바. 2분의 G1 바 더하기 G2 바의 제곱이고, 요거는 더하기끼리 합쳐서 발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G1 더하기 G2 전체에 발을 해도 되는 거죠. 요게 2i의 발을 씌운 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i가 되죠, 분자가. 요거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번에, 14번의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가 3 빼기 루트 5일 때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하면요. 요걸 계산해서 P 플러스 Q 루트 5라고 해서 PQ를 더하래죠. 유리수니까 이제 루트 5 개수 맞춰서 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요걸 계산하는 건 결국에는 알파 베타가 근인 방정식, 알파 베타가 근인 방정식을 이용해서 요것들을 하나씩 구해줘서, 즉 A, B, C를 주고 구해서 요거를 다 채우면 되겠죠. 이걸 채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A, B, C를 잘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근각일수로 그걸 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한근이 3 빼기 루트 5다. 선생님 이런 문제 많이 풀었는데요. 한근이 3 빼기 루트 5면 다른 한근은 뭐 해야 된다? 켈레근이니까 3 플러스 루트 5다. 이러면 뭐가 너무 쉬워지겠죠, 문제가. 개수가 근이 무리수일 때 켈레근 성질을 쓰려면 개수가 무리수보다 낮은 차원에 있어야 돼요. 낮은 차원. 유리수 범위여야 된단 말이야. 개수가 다 유리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일단 루트 5 b죠. b가 0이면 뭐 루트 5가 사라지니까 가능하겠지만 b가 0이 아니면은 베타를 3 빼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은 이거 아닌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어요. 이게 근이니까 어떻게 해라? 그냥 대입을 해라. 근이니까 x자리에 저거 알파를 집어넣으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요걸 풀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미지수가 많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무리수의 상등 조건을 이용해서 충분히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요. A에 이거 제곱하면 14 빼기 6 루트 5A죠? 14 빼기 6 루트 5. 자, 그 다음에 요거 3 루트 5 빼기 5의 B 플러스 C가 0이어야 돼요. 유리수 부분 모아서 쓰면요. 14A 마이너스 5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무리수 부분은 루트 5로 묶어서 좀 쓸게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3B의 루트 5는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A 플러스 B 루트 5는 0이라고 했을 때 A, B가 유리수야. 그러면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하면 무리수잖아 이게. B가 0이 아니라면. 그래서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면 둘이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더할 수 없잖아. 그러면 둘 다 뭐였어야 했어? 둘 다 0이어야지만 0이잖아요. 그 성질을 써먹는 거야. 얘가 0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얘가 0이어야 되고 이 유리수 부분 그리고 요 무리수 부분 얘가 뭐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요. 요거 정리하면 이제 그 관계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6a 넘어가면 6a는 3b 2a는 뭐야? b야. 자, 그러면 나 요 b 자리에 2a를 집어넣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a와 c의 관계식이 나오죠. b 자리에 2a 집어넣으면 14a 마이너스 10a니까 4a 플러스 c가 0. 그럼 c는 마이너스 4a예요. 선생님이 뭘 한 거냐면 여기까지 한 친구들은 b를 a로, c를 a로 바꿔줄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면 저기에 있는 a, b, c 자리에 어떻게 하는 거야? b랑 c를 a로 바꿔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요 방정식이 이제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 스텝 2. 저 방정식의 개수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x 제곱. a는 놔두고요. 모르니까. b는 2a니까 2루트 5ax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항 c는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절대 0이 아니거든요. 그럼 a로 양변을 나눠서 x제곱 플러스 2루트 5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실제로 요거 풀잖아요, 방정식. 그러면 알파 저거 하나 나오는데 베타는 3 플러스 루트 아니에요. 근해 공식 쓰면 실제로. 자, 알파 베타가 두 근일 때 저거 구하려죠? 자, 저거 좀 빨리 할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루트 5. 뒤에 플러스 1 있고, 두 근의 곱 앞에 있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 있죠? 그거는 두 근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루트 5를 제곱한 거. 20에서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를 두 개 빼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을 빼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8이니까 28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25 빼기 2 루트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P는 25, Q는 마이너스 2. 요거 부호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25 마이너스 2.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23이라고 해야 돼서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12일 때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파이래요. 그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일단은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길이 있잖아요. BC 길이, AC 길이. 이걸 뭐 세제곱 해야 되지만 요거를 X, 요걸 Y라고 하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구한다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X제곱과 Y제곱을 더한 건 일단 뭐예요? 첫 번째가 144, 피타고라스. 여기 일단 처음에 여러분은 보여야 되죠. 두 번째. 저 내접원의 넓이가 파이다 줬잖아요. 그럼 저걸 써먹어야 될 텐데 넓이가 파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좋은 걸로 푸세요. 자, 첫 번째. 내접원이 저렇게 껴있을 때 이런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요 삼각형 넓이.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xy라고 하면 되겠죠. 밑변 높이. 2분의 xy.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 이거야. 삼각형 넓이 s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세변의 길이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세변의 길이니까 합이니까 사실 둘레죠.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g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r.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왜 그런지는 중학교 도형에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은 많이 연습했을 거고 결과만 쓸게요. 이렇게 푸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보여줄게요. 방법 1은 이렇게 해서도 찾을 수 있어요. g가 12니까 12 집어넣고 내접원 반지름 1이니까 x 더하기 y랑 xy의 관계식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 접선의 그 원과 접선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요게 지금 접하니까 수직이고 접하니까 수직이잖아요. 여기도 접하니까 수직이야. 근데 원의 넓이가 파이니까 이게 반지름이 다 1이에요.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야. 여기 보여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은 뭐 해야 돼요? 정사각형이잖아요.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길이는 x-12, x 빼기 1 이렇게 구하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y 빼기 1 이렇게 구하죠. 그때 원 바깥의 점에서 접점까지 이 두 개 길이는 어떻다? 서로 같다. 여기가 y 빼기 1이면 여기 y 빼기 1. 여기가 x-1이면 여기도 얼마? x-1. 그래서 보통 얘네 둘이 더해서 1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중3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풀면 x-1과 y-1를 더해서 12이다 나오면은 x 더하기 y가 14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관계식으로 여러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x3승 플러스 y3승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딱 봐도 곱셈 공식 변형으로 xy 찾아서 풀면 되는 문제겠죠. 자, 요거 제곱한 거에서 요거 빼면 xy 두 개가 남죠? 요거 제곱하면 169야. 169에서 44 빼면 52죠. 그렇죠? 그래서 2xy가 52니까 xy는 26이라는 거죠. 네. 요거랑 요거 있으면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제. 7분의 1에 요거 세제곱 14의 세제곱 이렇게 쓸게요. 14의 세제곱 파일 거 아니니까 빼기 3 둘에 곱하기 26 둘에 더하기 14 이렇게 되죠. 그래서 14를 하나 묶어내서 앞으로 보내면은 7이랑 약분해서 2가 돼요. 14 하나 밖으로 빼내면 뭐 요 정도 계산은 해야죠.
14의 제곱이면 196 빼기 3 곱하기 26 하면은 78. 요거의 2배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둘이 빼면은 118. 118. 2배 하면 2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요걸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푸는데 어렵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렵진 않다고 해야 되는 게 계산만 주구장창 있어요. 해야 될 거는 쉬운 건데 머리 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fx가 최고차항계수 1인 2차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런 모양이라는 건데 그럼 얘가 x제곱하고 x제곱하면 x제곱하면 4차잖아요. 근데 여기 4차항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4제곱이 나와야 돼 여기서. 얘가 x 4제곱이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면 일단 4차를 없앨 수 있으면서 gx의 최고차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갈 거예요. 근데 계산이 좀 많습니다. fx는 얘 전개하면서 쓸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풀이에요. 솔루션으로 씁시다. 자, 얘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fx를 이렇게 두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gx 쪽은 x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gx는 여기서 4차 나오는 걸 여기서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1차항은 상수 c 개수가 그리고 여긴 t 이렇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요거다 할 거예요. 계산 굉장히 많겠죠. 근데 계산만 하면 이건 맞추는 문제야. 머리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4차항은 내가 없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3차부터 비교해볼게. 3차식 한번 찾아봅시다. x세제곱은 ax세제곱 2b ax세제곱 2x세제곱. 그래서 a 플러스 2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 요거 있죠? 요건 전개하면 cx제곱 플러스 2x세제곱이죠? 그래서 c 플러스 2. 요게 3차항 계수예요. 좌변에. 그리고 우변은 지금 3차항 계수가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돼요. 하나 찾았죠? 자, 그 다음 2차항 찾아볼 거예요. 2차항은 3개씩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b, 2a 플러스 1. 2차항 2a 플러스 b 플러스 1 나오고요. 자, 오른쪽은 d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 c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c 플러스 d 마이너스 1인데 2차항이 저 오른쪽에 없죠? 0. 자, 요거를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c 플러스 d가 0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x항 볼 거예요. x항은요 1차항이니까 2d 플러스 a 마이너스 2d 플러스 c예요. a 플러스 2b 플러스 c 마이너스 2d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1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는 0 이렇게 돼요. 요거 계산하면은 a 플러스 c가 근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2로 묶어서 써보면 b 빼기 d고 마이너스 3이었던 거 우변으로 넘어가면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b 빼기 d는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본 친구는 사실 a, b, c, d를 다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좀 이따 다 구해서도 보여줄 건데 봐봐요. 10 곱하기 f0 빼기 g형을 하라는데 내가 fx를 이렇게 잡았으면 f0은 b예요. gx를 이렇게 잡았으면 g형은 d야. 그러면 10에다가 b 빼기 d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b 빼기 d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게 구하라는 거였다는 게 보이는 친구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빨리 보는 게 좋아요. b 빼기 d가 이거야. f0 빼기 g형이. 그럼 여기다가 10 곱하라는 소리잖아. 답은 뭐예요? 그래서 15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자기가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그냥 상수항까지 다 해서 찾으면 돼요. 자,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답은 15예요. 이렇게 하면. 자, 상수항 구해보면은 B 플러스 D죠? B 플러스 D.
근데 오른쪽이 상수항이 2죠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둘을 보세요. 둘을 보면 B 더하기 D, B 빼기 D니까 BD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B가 아마 4분의 7, D가 4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 플러스 D가 있었잖아. 그걸 2로 바꿔요. 2로 바꾸면서 넘어가고 2로 양면 다 나누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C가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요거랑 요거. 둘 또 연립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F0하고 G0은 사실 요거 둘의 빼기죠. 그래서 요네 둘이 빼면 2분의 3인 거야. 여기 있었고 사실. 그래서 답은 15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A, B, C들을 다 구하는 친구는 조금 계산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좀 물어보는 바를 보면 조금 금방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전개하다가 나오는 거지 결국에는 B 빼기 D 어떻게 구하지 하고 바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B 빼기 D 자체가 요거랑 A 플러스 C가 여기서 나온다가 보여야 둘이 연립해서 어떻게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줄어든 거지 결국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18번입니다. 사실 이 18번 문제는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배점을 좀 높게 잡아서 선생님이 요것도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보너스 점수라고 생각하세요. 1-x의 함수값과 x 플러스 3의 함수값이 같다. 요 정도 됐으면 이제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되죠. 얘는 뭐를 알려주고 싶은 식이에요. x는 어디에서? 둘의 중점. x는 2에서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가 뭐다? 2다 이런 얘기잖아요. 선생님이랑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1 빼기 x와 3 플러스 x라는 두 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건 둘의 중점에서 꼭지점을 가진다. 그런 얘기. 물론 아래로 볼링인지 위로 볼링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아래로 볼링으로 그냥 얘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2가 대칭축이라는 건 꼭지점의 x좌표가 2. 그러면 여러분은 fx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fx는 선생님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요. 꼭지점이 y좌표 모르는데 x좌표가 2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풀 수 있어요. a랑 b만 구하면 되죠.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 둘 다 대입하면 돼요. 두 개 줘버렸죠 그냥. 1, 7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b가 7이고요. 2, 4 집어넣으면은 b가 그냥 4죠. 2 집어넣으면 a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a가 3이네요. 이렇게 하면 a가 3. 그치? 자, 그래서 식이 완전히 나오네요. fx는 뭐냐면 3에 x-2의 제곱 플러스 4 요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 x는 2에서 대칭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대요? 4부터 8까지에서 최소. 4면 여기, 8이면 여기. 그러면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오겠어요? 4일 때 나오겠죠? 4 집어넣으면 되죠? 최소값은 F4죠. F4는 뭐가 나와요? 12 플러스 4. 그래서 16.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G1과 G2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가족권에서는 A, B, C, D는 자연수. 저 개수들이 다 자연수라는 거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들이. 그리고 나에서 요걸 이제 잘 풀어내야 되겠죠. 요거야 뭐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하는 건데 요걸 잘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내신 대비 교재에서도 많이 했지만 어떠한 복소수가 실수다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서 연산이 쉬운 쪽으로 가는 거야. 첫 번째, 보통은 이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저게 실수다 했으면 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표현을 해서 허수 부분이 0이다로 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알겠지만 이렇게 분속골에서 이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찾는 게 좀 어려웠어. 자신 있는 친구들은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풀리긴 할 거야. C 플러스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G1의 제곱을 해. 저걸 제곱할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 부분이고 2ABI 허수 부분. 요거 분의 A 플러스 BI야. 요렇게 하고 얘의 실수 부분을 찾고 싶으면요. 일단 I가 있으니까 얘를 유리화 생각해야 돼. 하기 싫죠, 이때부터. 여기서 다른 방법이 생각났어야 돼.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 실수이다를 푸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잖아. 얘가 실수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G가 실수다라는 말은 G에다 발을 씌워도 G랑 어때야만 돼요? 같아야만 돼요, 실수라면. 그래서 이렇게 발을 씌워서 푸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해결할 때 이 방법을 생각했어야 돼요. C 플러스 G1의 제곱분의
G1에 전체적으로 바를 씌우면 뭐랑 같아야 된다? 바 씌우기 전인 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계산 좀 빨리 할게요. 바 나누기 다 나눠줘도 되고 더하기 다 분리해도 되죠.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될 거야. 는 요거 이렇게 되죠. 자, 둘이 같다 하고 싶으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서로 같다 하면 되죠. 얘랑 얘 곱하면 10 곱하기 G1의 바 더하기 G1의 제곱과 G1의 바 곱한 거는 10 곱하기 G1 더하기 G1에다가 G1의 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요걸 이제 이걸 이제 정리해서 식을 쓸 거거든요. 자, 좌변으로 다 넘어갑시다. 10에, 우변으로 넘어갑시다. 우변으로 10 G1 바가 여기로 넘어와서 얘랑 10으로 묶어주면 G1 빼기 G1의 바죠. 이렇게 되고요.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잖아요. 얘랑 보면은 G1, G2, G1, G1 바가 같이 있죠. G1, G1에 바로 묶을 거야. 그럼 얘는 G1 바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G1이 있잖아요. 근데 얘랑 맞추려면 마이너스 빼내고 G1 빼기 G1 바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몰아온 다음에 이렇게. 자, G1 빼기 G1 바로 묶어요. 그럼 앞에 10 남고 뒤에는 G1 바는 0 나오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로 우리가 풀잖아요. 근데 얘가 0은 아닐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은 A, B, C, D는 자연수래잖아. A, B, C, D가 자연수면 G1이 B가 0이어야지만 이게 성립하잖아요. 얘네들이 같다는 건 실수란 소리인데 G1이.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G1 빼기 G1 바가 0이라는 건 G1과 G1 바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기 실수해야 되는데 A, B가 자연수인데 어떻게 실수해요? 아니죠? 그래서 이쪽이 0이 아니고 이쪽이 0이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나온 첫 번째 결론이 G1 곱하기 G1의 바가 지금 뭐여야 되는 거예요? 10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A, B, C, D가 자연수. 그러면 G1 곱하기 G1 바는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으로 나오잖아요. 요거 계산 모르는 친구는 직접 하세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A랑 B의 순서쌍이 나오는 거죠. A, B가. 뭐겠어요? 제곱수 2개 더해서 자연수의 제곱 2개 더해서 11라면 1, 3이나 또는 3일이에요. 그래서 A랑 B가 1, 3이거나 3일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식을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요. 다식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보이죠? G1으로 곱하면 G1 바 더하기 G2 바. G2를 묶으면 G1 바 더하기 G2 바. 그러면 G1 바 더하기 G2 바로 묶으면 G1 더하기 G2 남죠. 그래서 다식을 해결하면 여러분이 G1 더하기 G2랑 G1 더하기 G2의 바가 된다는 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G1과 G2 더한 거에 켤레복수수. 그러면 둘이 곱한 건 뭐냐면요. G1 더하기 G2의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잖아요. 얘를 그냥 하나의 복수수라고 생각하면 이 복수수와 이 복수수의 켤레복수를 곱한다는 거야. G1 더하기 G2는 실수 부분이 A 플러스 C야. A 플러스 C의 제곱. 모르겠으면 대입하세요. 손이 고생하는 거야. 허수 부분은 B 플러스 D니까 B 플러스 D를 제곱한 거. 요게 지금 61이 나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됐죠? 이것도 어쨌든 A, B, C, D가 자연수니까 얘네들도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야. 더해서 61인 순간 찾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몇 개 없을 거예요. 하나인가 밖에 없을 거야. 1 안 되잖아요. 4 안 되죠. 9 안 되죠. 16 안 되죠. 45니까. 그럼 25, 36. 딱 이렇게 되네요. 25, 36. 그래서 얘가 25고 얘가 36이면 뭐 얘가 5고 얘가 6이겠죠. 그렇게 해서 자 A 플러스 C가 5, B 플러스 D가 6 이거나 자연수니까 얘네들이 음수인 건 안 돼요. 또는 A 플러스 C가 6, B 플러스 D가 5인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G2 곱하기 G2 바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사실 C제곱 플러스 D제곱이에요. 그쵸?
G2의 실수분 제곱 더하기 허수분 제곱. 그러니까 C랑 D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C랑 D가 제일 크면 좋거든? C랑 D가 제일 크면 좋은데 A가 두 가지 상태가 있고 AC마다 A, B마다 C, D 고를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만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거라고 칩시다. 1, 3, 1하고 3이야. 그러면 A, B, C, D를 순서상으로 쓸게요. A가 1, B가 3이라고 치면 A가 1이면 C가 4, B가 3이면 D가 3. 여기 하나. 또는 만약에 3하고 1이라고 하고 뭐 여기로 해볼까? 얘가 3이고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2고 얘가 5죠. 그래서 3하고 1이라고 하면 얘가 2, 얘는 5. 자, 1하고 3일 때 이쪽으로 할 수도 있죠? 1하고 3이면 5하고 2야. 1하고 3이면 5하고 2. 사실 얘네들이 바뀌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바뀐 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3하고 1도 뭐냐면요. 얘네들이 바뀌어 있는 것 뿐이에요. 3하고 1이면 얘가 3이면 얘 3, 얘가 1이면 얘 4. 그러니까 3하고 4 바뀐 거죠. 어쨌든 C랑 D는 3, 4 조합 아니면 2, 5 조합이야. 그러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3하고 4 가지고 제곱 더하면 25, 2하고 5 가지고 제곱 더하면 29. 그래서 최대값이 뭐다? 29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다시 20번 문제입니다. 객관식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문제죠. 뭐 21번도 있지만 21번은 이거보다 배점이 낮으니까. 20번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글 자체가 좀 길죠. 하나하나 좀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 fx, 최고차항계수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일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겠죠. 자, 가나 조건을 만족한대요. fx 플러스 1과 gx 플러스 1을 곱한 게 0인 순간에 그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이참수를 준 상황에서 딱 요 방정식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fx가 마이너스 1, 즉 이참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y가 만나는 선, 그거랑 gx가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선, 그 만나는 선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 x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두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게 fx가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gx도 뭐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면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근이 두 개라는 말은 뭔가 둘둘 만나지 않든지 뭐 하나가 안 만나든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나 조건은 이제 그림을 명확하게 주는데요. fx랑 gx가 같다라고 썼어요. 요 방정식은 우리가 y는 fx와 y는 gx 둘을 따로 그리죠. 따로 그려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았더니 그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다라고 했어요. 이 상황으로부터 fx와 gx의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일단 그래프적으로. 그 다음에 k라는 상수에 대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거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뭐 k를 올려라 이거겠죠. 올려서 fx 빼기 k랑 gx 빼기 k. 결국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y는 fx랑 k랑 만나는 순간, y는 k랑 상수함수, y는 gx랑 k랑 만나는 순간에 그 서로 다른 근이 몇 개래요? 3개래요 이때. 여기선 2개였는데 마이너스 1일 땐 이게 k일 때는 이제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k가 세실근의 합이 14가 되는 순간에 K가 2개가 있대요. 세실근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 방정식의 세실근. 근데 그 3개를 더한 게 14인 순간이 되는 K 값이 2번 있대요. 그래서 작은 걸 K1, 큰 걸 K2라고 그랬을 때 K1 더하기 2K2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의 상황으로서 fx, gx를 좀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표현을 하고. 이 가조건보다는 나조건으로 먼저 그림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fx는 위로 볼록인 최고차항계수 2인, 마이너스 2인 2차함수, gx는 최고차항계수 1인 2차함수인데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인 2차함수니까 조금 이렇게 폭을 좀 작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gx는 최고차항계수 1인 2차함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최고차항계수 1인 2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둘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알파 플러스 1 하나 베타래요. 그러면 이제 두 점의 x좌표를 여기를 이제 x좌표가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치고요. x축이 어딘지 몰라요 나도. 근데 이거 그냥 x좌표가 알파 플러스 1 여기가 이제 베타라는 거야.
그림 이걸로 정확히 그리지 마세요. 좀 이따 수정할 거야. 선생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지만 선생님은 풀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실전에서 풀듯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야. 나중에 다시 그릴 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런데 fx 플러스 1하고 gx 플러스 1을 곱해서 0. 즉, 이걸 푼다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지만 fx가 마이너스 1인 순간,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1인 순간, 요거는 y는 f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g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fx와 gx 그래프를 그린 다음 y는 마이너스 1인 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여야 된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베타가 있는데 여기도 베타가 있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선이 요거여야 된다는 거야. 요거여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인 선이. 그런데 지금 요렇게 되면 몇 개에서 만나요? 3개에서 만나죠. 여기 한번 만나는데 여기 만나잖아.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2개가 있다 그랬거든. 하나가 베타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 모여야 된대요. 알파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1이면 알파보다 알파면 이거보다 왼쪽이잖아. 한 칸 왼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것만 살아남아야 돼? 요것만 살아남아야 돼? 지금 요것만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여기서 한번 만났는데 얘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gx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서 만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gx는 여기에서 꼭지점을 가지면서 접하는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그래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베타고 여기 그 둘이 만나는 점이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갔겠죠? 선생님 그림상.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1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인 거예요, 이제? 알파. 요렇게 자리가 잡히는 그런 상황이다를 일단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gx가 여기에서 접하고 있구나가 보여야 돼.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왼쪽 그 밑으로 내려가면 3점이 되고요. 오른쪽 밑에 있어도 3점이 있어요. 꼭지점이 딱 여기 있어야 돼. 요 상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식을 좀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나는. 자, gx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gx는 요게 베타에서 x가 베타인 점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을 가지죠? 그리고 그게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g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빼기 1. 요게 gx식이 되는 거예요. 베타 콤마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fx는요. 뭐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fx랑 gx 빼기의 식으로 써도 되는데 난 그냥 뭐 요걸로 하죠. fx가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점이 베타랑 알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fx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y값이 0이면 근이 이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y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붙이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fx다 이거야. 그러면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는 게 fx 모양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gx와 fx를 최대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 더 써먹을 수 있는 게 우리 둘이 만나는 점이 뭐하고 뭐다? 알파 플러스 1과 베타다. 요걸 이용해서 둘이 만나는 점을 실제로 구해보면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둘이 같다를 놓은 걸 풀기 위해서 난 fx 빼기 gx를 쓸게요. gx 빼기 fx를 할까요? 최고차 함계수 양수계. fx 빼기 gx는 gx 빼기 fx는 상관없어요. 자, gx 빼기 fx. 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빼기 1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고요. 내가 왜 마이너스 1 안 썼는지 알겠죠? 둘이 빼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이죠? x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은 앞에는 x 마이너스 베타가 남고 뒤에는 2배의 x, 2배의 마이너스 2, 2배의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베타. 지금 두 함수가 만나는 점에 하나가 베타라고 그랬잖아.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지금 여기죠. 이게 3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알파거든. 그럼 요거 0 되는 점 찾으면 뭐예요? x가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그게 뭐여야 된다? 사실 알파 플러스 1이다 지금. 얘가 알파 플러스 1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을 마무리하면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3배 여기다 하면은 3알파 플러스 3이죠. 2알파 1로 넘어오면 빼기 2알파니까 알파예요. 플러스 3 이쪽으로 베타는 이라고 씁시다. 베타는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다를 알았기 때문에 저 베타 자리에 우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3을 다 대입해서 알파로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베타 대신에 선생님이 알파 플러스 3으로 식을 다 쓰고 정리해서 한번 쓰고 밑에 식을 이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요 식 베타를 알파 플러스 3으로 다 바꿔서 썼고요. 그리고 그림도 좀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알파가 여기고 알파 플러스 여기 때 베타 요거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3. 요거 알파 플러스 3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선이 이거였잖아요. 그거 한 칸 위로 가면 x축이겠죠. y가 0인 선. 그래서 x축도 내가 표현을 좀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상황인데 이제 밑에를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fx, gx의 알파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 건데 fx 빼기 k랑 gx 빼기 k는 0. 이걸 푼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fx 빼기 k가 0인 순간 또는 gx 빼기 k가 0인 순간은 우리가 fx는 k 또는 gx는 k인 순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y는 fx, y는 k 만나는 순간 그리고 y는 gx가 y는 k랑 만나는 순간 즉 y는 k라는 선을 이제 그릴 거야. 그렸을 때 요게 fx고 요게 gx면 선을 그려서 만난 점을 셀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점이 되는 순간에 그 선을 찾아야 돼. 이런 건 몇 개죠? 2개죠. 2개. 여기까지가 딱 접하는 순간 2개였어. 그럼 이거보다 조금 올라가 볼까요? 눈으로 여러분 만나는 거 몇 개인지 보세요. 몇 개예요? 이렇게 되면 4개죠. x축이랑도 몇 개예요? 4개예요. 언제 3개가 되냐? 처음으로 3개가 되는 게 여러분이 눈으로 움직여 봐야 돼. 요 둘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이 선이 되는 순간 몇 개예요? 3개가 돼요. 이게 바로 문제에서 찾는 K예요. 그리고 2개 있다 그랬거든. 한 번 더가 언제요? 위로 올라가면 4개죠, 다시. 4개. 4개, 언제 3개요? 요 볼록 튀어나온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요게 또 두 번째 K예요. 그래서 K가 2개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큰 거를 K2, 작은 걸 K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Y는 K1이고 이게 Y는 K2예요. 요렇게 K 2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만나는 세 실근의 합이 14가 되는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요 세 실근의 합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세 실근은 여기 하나가 이제 알파 플러스 1이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여기도 아직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파로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fx식을 먼저 볼게요. fx가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꼭지점 기준으로 요 점하고 요 점은 어때야 되겠어요?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fx의 꼭지점의 x좌표. 근데 fx에 대해서 아는 게 보이는 친구들은 요게 보일 거야.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에서 y는 마이너스 1로 갔죠. 그러면 얘네 둘이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잖아. 그럼 보세요. 꼭지점 좌표 안 찾아도 돼. 이쪽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게 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럼 이쪽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간 게 요 점의 x좌표일 거란 말이야. 한 칸 오른쪽으로 오면 한 칸 왼쪽으로 가잖아. 알파 플러스 3에서 한 칸 왼쪽으로 오면 이 좌표가 뭐겠어요? 알파 플러스 2예요, 지금. 세 근을 찾으라 그랬잖아. 여기 알파 플러스 1, 여기 알파 플러스 2. 사실은 요 점은 이 둘의 중간이에요, 평균. 근데 그거 지금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찾아야 돼, 이거. 만나는 점의 x좌표 3개. 2개 찾은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찾냐? 이 점은 이 gx 입장에서 보면 이거와 이거가 둘이 y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gx 입장에서 좌우 대칭이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근데 gx는 이게 꼭지점이잖아. 알파 플러스 3에서 알파 플러스 1은 2칸이야. 그러면 요 오른쪽 점은 알파 플러스 3에서 2칸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예요? 알파 플러스 5여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K1일 때의 세실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K1인 순간 이때는 세실근 K1일 때 세실근이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5예요. 3개 더해서 얼마인 순간 찾으라고 지금 14인 순간 찾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4인 순간 3알파 플러스 7이 플러스 8이죠? 8이 14. 그럼 알파가 2인 순간이죠, 요건. 첫 번째 K1이 세실근 가질 때, 요 선으로 세실근일 때는 이 x좌표를 알파 플러스 1은 정해져 있고 그거 가지고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다 찾아주는 거야, 표현을.
그래서 알파가 2인 순간이야. 그래서 알파가 2인 순간에 K1을 찾아야 되죠. K1은 이 점의 Y좌표야. 그러면 알파가 2인 순간에 뭐 fx는 gx는 어디다 넣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난 gx 넣을까요? gx에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y 값이죠. gx에 뭐 위에 걸로 보면 gx. 그래서 이거는 알파에 2 집어넣으면 K1은 알파에 2 집어넣으면 G3이죠. G3. G3이 알파 플러스 1이 G3이니까 요게 지금 K1인 거야. 그러면 G3은 여기다 3 집어넣어서 풀면 되죠. 근데 알파가 2일 때야. 그러니까 요거 모르는 미지수 없으니까 금방 구해요. 요거는 x에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알파가 2잖아요. 그러면 2면은 5죠. 5의 제곱 빼기 1. 요게 G3이죠 지금.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K1은 뭐가 나와요? 3이 나와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K2도 구할 거예요. 요거 계산한 거 조금 지우고 선생님이 K2 구하는 거 할게요. 네, 두 번째 상황. K2가 되는 상황. 세 점을 찾을 건데요. 세 점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X좌표를 이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X좌표. 그리고 요거 X좌표. 이 세 개를 이제 찾아서 세 개를 더한 게 14인 순간으로 이제 알파를 찾고 그 알파에 대해서 이제 K2를 찾겠죠. 그러면 이 문제 이제 이 세 점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애는 요거예요. 이거. 이 점은 이 fx의 꼭지점이죠. 근데 꼭지점을 여기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에서 y 값이 같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이었죠. 요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요 꼭지점의 x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여기 알파 플러스 2분의 3. K2가 되는 순간에 첫 실근이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뭘 찾아야 하냐면요. 이 점의 x좌표 찾아야 되고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요. 근데 둘은 gx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따로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근데 그 둘은 요거 gx의 꼭지점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얘네 둘의 평균으로 본다면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무조건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3이죠. 그러면 굳이 얘네 둘을 구하지 않고도 더하기는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얘네 둘이 더하면 뭐겠어요? 요거의 2배겠죠.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세 실근의 합이라고 하면 하나는 요거 알파 플러스 2분의 3. 이건 따로 찾아야 돼요. gx에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fx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가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 나와요. 한 실근이. 그리고 나머지 두 실근이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근데 그 두 개 더한 거 뭐의 2배? 요 꼭지점의 2배.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6이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 개의 합이에요. 그게 14인 순간 찾으라 그랬어. 그렇죠? 자, 이건 3알파 2분의 3이랑 6 더하면은 2분의 15죠. 2분의 15 넘어가서 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3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알파는 6분의 1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2분의 15, 28에서 빼면 요거죠. 6분의 13. 네, 맞네요. 6분의 13인 순간이고, 그때 K2는 이제 얘네들의 이제 Y좌표를 찾으라는 소리죠. 그럼 이것도 G로 찾을까요? G의 함수 값으로? 알파가 요거일 때, 굳이, 근데 fx의 꼭지점을 안 찾아놨구나. 그러니까 G로 찾는 게 쉽겠어요. G에 근데 요 좌표를 내가 안 구해놨죠. 아깝네요. 자, fx로 찾읍시다. fx의 꼭지점의 y좌표가 k2예요. 꼭지점의 y좌표. 알파가 뭐인 순간? 6분의 13인 순간에 꼭지점의 y좌표 찾아야 돼. 그쵸? 근데 알파에 6분의 3 집어넣으면 여기 x좌표가 나오죠, 뭔지가. 알파에 6분의 13 집어넣으면요. 6분의 13 더하기 6분의 9죠. 6분의 25인가, 그럼? 6분의 13에다가 6분의 9를 더하면 6분의 25 맞죠? 6분의 25가 아니고 6분의 22. 그래서 알파가 6분의 13일 때 x자리 6분의 22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y좌표가 뭐냐 이거야. 6분의 22는 뭐 3분의 11이긴 해요.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어차피 알파를 빼야 되니까 분모가 6이라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K2 계산해 볼게요. K2는 뭐냐면은 F 6분의 22야. x에 6분의 22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자, 6분의 22 빼기 알파가 6분의 13인 순간이에요. 그러면 6분의 22에서 6분의 13 빼면 6분의 9. 그 다음에 6분의 22에서 알파에 3을 더하면 여기다 3 더하면 얘가 6분의 18이죠. 다음에 6분의 31이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9네요. 빼기 1 이렇게 붙어있죠. 네.
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가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거기 마마 붙이면 플러스 되고 2랑 2분의 3이랑 2분의 3 곱하면은 2분의 9죠. 2분의 9에서 1 빼니까 2분의 7 나오네요. 네, 그래서 K2는 2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분의 7이에요. 그러면 2배 하면 7을 더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3하고 7을 더해라 이거예요, 이 문제. 3하고 7 더하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요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x 5차 시 gx는 뭐 3차하고 분수의 x, 분모 x 있는 꼴. 요거 두 개 곱한 걸 한번 계산을 해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막 정확한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이게 쉽게 보이는 뭐가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나열하는 거예요. 전개해가지고 뭔가 구조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5승 빼기 알파. G 베타는 여기다 베타 집어넣어서 빼기 할 거죠? 마이너스 베타 3승. 마이너스로 묶어서 쓸게요. 일단 베타분의 3. 요 정도. 네. 자, 요거고요. 앞에는. 그 다음 뒤에는 F에 베타 집어넣으니까 베타 5승 빼기 베타. 빼기 G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3승 빼기 알파분의 3. 네, 요거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전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얘네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간단히 하고 모양을 최대한 맞춘 다음 항을 없앨 수 있는 걸 최대한 없애주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러 개의 식을,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죠. 자,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쓸게요. 알파 베타는 뭐고?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곱한 건 뭐고? 3이고 그 다음에 높은 차수가 있죠. 높은 차수가 있다가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이걸 쓰려고 해야 돼요. 알파는 저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은 뭐고? 0이고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가지고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더라. 알파 5제곱 있어요. 베타 3제곱 있고 그걸 이것들로 다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최대한 간단히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 식이 말하는 의미는 2차를 얘네 넘기면 1차로 바꿀 수 있으니까 차수를 계속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알파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야. 베타 제곱도 당연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에요. 똑같은 식으로 표현되니까 굳이 두 번 안 하고 이제 하나로만 할 거예요. 자, 알파 5승 구할 필요 있겠죠? 알파 5승 구해볼게요. 자, 알파 5승은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알파 제곱이 뭔지 아니까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이렇게 바꿉시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죠? 그걸 제곱해서 알파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알파 플러스 3을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있는 거는 마이너스 없이 제곱하는 거랑 똑같죠. 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9에다가 나중에 알파 곱하면 되는 건데 알파 제곱을 여기서 바로 바꿀게요. 요걸로 한 번 더. 바꾸면 마이너스 알파니까 6알파 더하면 5알파 마이너스 3이랑 9 더하면은 6. 계산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계산을 실전에서 풀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공부할 때 많이 계산을 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해 가도 여러분 손으로 못해요, 계산. 이렇게. 알파 제곱을 또 이걸로 바꿔요. 그럼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랑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15죠. 아, 알파 5승을 바꾸면 알파 마이너스 15가 돼요. 선생님. 알파 5승 빼기 알파인데요? 그러면 알파 5승 이거니까 빼기 알파 하면 이것도 사라지잖아. 아, 그냥 얘가 뭐다? 마이너스 15다. 얘도 뭐겠어요? 똑같이 하면. 마이너스 15예요. 베타도 요대로 쭉 가면 돼. 관계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아, 선생님, 그리고 알파 3승과 베타 3승이 있어요. 알파 3승, 베타 3승 한번 바꿉시다. 알파 3승을 내가 따로 안 구했네요. 알파 3승 구해볼게요. 자, 알파 3승은 알파 제곱에다 알파 한번 곱하면 되죠? 요거 먼저 구할 거예요. 자,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에요. 거기다 알파를 곱한다 이거죠?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인데요.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은 알파 플러스 3이잖아요.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네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이렇게 바꿔요. 그럼 베타 세제곱도 당연히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이겠죠. 그래서 베타 세제곱 요거 있죠. 이건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으로 바꾸고 얘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으로 바꿔서 자, 여기 있는 거 쭉 정리해서 써볼게요. 식을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앞에 둘이 계산한 건 마이너스 15고 마이너스를 내가 아예 곱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전개해서 써버리면 2베타
마이너스 3 플러스 베타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가 됐죠? 자,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기가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은 이제 보이는 쪽으로 갈 건데 이 분모에 베타 있는 이쪽이 조금 이제 관계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 3은 뭐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18로. 그렇죠. 근데 저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베타분의 3, 알파분의 3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선생님 봤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이 있잖아. 는 0. 그러면 이걸 알파로 나누면 분모에 알파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거. 알파 베타 곱한 게 3이 있죠. 그러면 베타분의 3이라는 건 베타를 이쪽으로 나누면 알파로 바뀌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 곱한 게 3이잖아요. 조금 쉬운 건 밑에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밑에 걸 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저걸로 일단 바꿀게요. 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8이고 플러스 2베타는 놔두고요. 베타분의 3을 그냥 얘를 넘겨서 뭐예요? 베타분의 3은 알파라고 바꾸자 이거예요. 오른쪽도 같이 하면 되죠. 자, 알파분의 3은 뭐로 바꾸면 돼요? 베타로 바꾸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알파 베타 여기도 있고 알파 베타 여기도 있는데요. 알파 베타 더한 건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하나 더한 건 마이너스 1로 바꾸면요. 마이너스 19 플러스 베타고요. 하나하나 더한 건 이게 마이너스 15야 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8. 자, 알파 베타 하나씩 더하면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요. 선생님 이제부터 뭔지 알 것 같아요. 요거 전개하면 361 19제곱이 361이에요. 마이너스 19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요 361.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9면 플러스 19가 되죠. 그리고 요건 3 이렇게 더하면 되죠. 둘이 더하면 380이죠. 380에다 3 더하니까 383. 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밑에 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입니다. 내가 베타분의 3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걸 써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베타분의 3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베타로 나눠보세요. 그럼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분의 3이 0 나오거든. 그럼 베타분의 3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죠? 그리고 2베타가 있는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하면요 마이너스 19 1하면 그리고 베타랑 2베타랑 베타 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조금 더 관계식이 금방 나와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친구는 알파분의 3도 똑같아요. 요거 뭐 알파로 나누면 식은 관계식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그리고 얘 바꾸면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9고요. 2 알파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알파. 그럼 아까랑 결과가 어떻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361 빼기 19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하면 답은 383 해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서술형 1번입니다. fx라는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이 있는데요. 얘로 나누면 나머지 이거, 얘로 나누면 나머지 이거일 때 얘네 둘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그러면 r2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서술형인데 진짜 선생님이 여기다가 답안지 쓰듯이 선생님이 답안지를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쓴 답안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일단은 나머지 정리식이면요. 이게 서술형 답안지는 넓잖아요. 최대한 여러분이 계산에 필요한, 꼭 필요한 요소들은 적어줘야 돼요. 선생님은 무조건 이 두 식을 본 순간 이거부터 쓸 것 같아요. 내 답안지는. fx를 뭘로 나누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뭐 q1이라고 합시다. q1 x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똑같은 fx라는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그때 몫은 뭐 q2x라고 그러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 두 개는 일단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적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니까. 자, 그때 fx를 요 두 개 곱한 식으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 곱한 식의 모양 이걸 잡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이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는 이걸 물어본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몰라요. 나도 q3x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오는 이게 이제 나머지 rx란 말이야. rx. 이 rx를
나는 차수를 정하면서 풀어야 되잖아요. 몇 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4차식으로 나눈 거야. 그럼 나머지는 4차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3차 이하야. 3차 이하니까 나는 개수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양이 이 두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식을 어떻게든 저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거야, 모양을. 첫 번째, 난 어떤 식을 만들 거냐면요.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를 써먹기 위해서 이 식을 저거랑 모양을 맞춰볼 거야. 이것도 fx고 이것도 fx잖아. 그러면은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있어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묶은 거야. 다 묶어낸 거야. 묶어내고 남은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놔두고 요쪽을 어떻게든 더 묶어내라 이거야. 이걸로 더 묶어내고 남은 게 나머지 저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요걸로 더 나누는 거야. 더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여야 돼. 남은 게. 선생님 묶인 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몫으로 같이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더 나누라 이거예요. 선생님 말은. 그래서 첫 번째, 요 나머지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내가 더 나눌 거야. 뭘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더 나눌 거야. 그때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지금 저기서랑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몫의 모양도 최대한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 몫의 모양. 그러면 1차와 상수항은 여기 있는 것들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저거만 가지고 못 해주지만 얘와 얘, 몫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몫을 곱했을 때 3차항과 2차항 가지고는 얘네들만으로 끝낼 수 있어. 1차항과 상수항은 여기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3차항과 2차항만 가지고 몫을 최대한 표현을 할게요. x제곱과 뭐를 곱해야지 ax 세제곱이에요. ax. 1차항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2차항을 맞출 건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x예요. 여기 좀 뒤로 밀게요. 좀 적을 게 있어서. 얘네 이렇게 둘이 곱한 게 2차항 있잖아. 마이너스 2ax. 그러면 얘랑 여기 상수항 곱해서 bx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마이너스 2a가 사라져야 돼. 그럼 2a가 있고 b가 하나 추가돼야 되니까 요렇게. 몫의 1차식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2차항이 똑같다 이거야 저거랑. 그리고 전개했을 때 1차항은 요거, 상수항은 더 계산해서 요거. 요렇게 이제 맞추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모양. 자, 두 번째. 요걸로 나눈 모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는 거야. 얘를 이걸로 더 나눴더니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남은 게 이거다. 자, 그래서 똑같은 식 이걸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1로 더 나누는 거야 이번에. 더 나누면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몫 모양 만들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를 전개하는 식으로 잠깐만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제곱과 여기 1창을 곱할 거 아니야. 그래서 ax 세제곱이 나오니까 여기도 ax예요. 그쵸? 그 다음에 2x랑 여기 곱하면 2ax. 근데 얘도 그게 없어지면서 플러스 b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a겠네요. 2a가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b는 하나 넣어주고. 그래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이쪽을 더 이걸로 나눴을 때 얘네들이 묶고 이거랑 이거 더한 게 Q1X랑 똑같은 거야. 이거 더한 게 저쪽.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식 입장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꿔 써야지 요거랑 요거 묶어서 쓰고 얘 Q3X 그리고 얘 더한 게 이 자리 요게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풀 건요. 얘랑 결국엔 어떤 식이다? 서로 같은 식이다. 이제는 계산력이 필요해요. 개수 비교해서 찾을 거예요. 차수마다. 자, 이제 두 식의 2차랑 3차는 개수를 맞춘 거니까 어차피 따질 필요 없고요. 1차랑 상수항을 비교해서 둘이 같다를 이용해서 A랑 B를 찾으면 됩니다. 자, 1차항 개수를 한번 따져 볼게요. (1차항) 개수는 첫 번째 1번에서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x랑 여기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여기 2a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 하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랑 플러스 2a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의 1차항은 얘를 전개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2x랑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b죠. 그 다음에 1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2b에다가 빼기 4까지 해야지 1차항계수죠. 여기 2번의 1차항계수. 1번의 1차항계수와 2번의 1차항계수가 같아야 되죠. 얘네들이 같다 하면 둘이 같다 하면 마이너스 3a 넘어오면 a. 뭐 2b도 넘어올까요?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식. 뭐 기억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비교할 거예요. 상수항. 상수항을 비교하자. 자, 1번식에서 상수항은 2랑 2a 플러스 b를 곱하죠. 그러면 4a 플러스 2b인데 그 뒤에 마이너스 6 있잖아요. 그래서 빼기 6. 여기까지가 상수항. 그 다음에 2번식에서 상수항은요. 1이랑 요거 곱하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죠. 거기다 1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 여기 2번식의 상수항. 둘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넘어올 거 넘어오면 6a 플러스 b는 7 나올 거예요. 여기 니은. 그래서 뭐 칸이 좀 없네요. 요 칠판을 좀 글씨 크게 쓰느라.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면 연립의 가정은 여러분이 굳이 그 소수령 시험지에다가 쓸 필요는 없어요. 연립해서 결과만 써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같으면 뭐 강화법 하죠. 대입법 해도 되고 강화법 해도 되는데 대입법 할게요. 아니 강화법 할게요. 여기다 4배를 합시다. 그러면 4b는 없어질 거 아니야. 마이너스 4b는. 4배하면 24a니까 25a죠. 4배하면 7에다 4배하면 28이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3 빼면 25죠. 25a가 25. 그래서 a는 1이 나와요. a에 1 집어넣으면 뭐 b는 1이죠. b도 1. 자, 그때 이게 1차항 개수잖아. a에 1, b 1 집어넣어봐. 그럼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5야.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게 나오는 걸 만든 거니까. 그래서 c는 1차항 개수잖아. 지금 나머지에 c가 뭐야?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d는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되죠. 1, 1 집어넣으면 0. 1, 1 집어넣으면 0. 상수항은 0이네요. 나머지 상수항은 0. 그래서 요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말하는 rx는 x 3승 플러스 x 2승 마이너스 5x. 이게 rx다 나오죠. r2를 구하라고 그랬죠. r2는 8, 4,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다? 2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술형 2번입니다. 요 관계,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이제 요거라고 한대요. 그때 요걸 계산한, 요게 0보다 크게 만드는 PQA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보여야 될 건 켤레근 성질. A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실수계수 방정식이죠.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한근이 P 플러스 QI.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뭐죠? P 마이너스 QI죠. 그래서 여기 서술형 답지 여기에 써보자면, 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는 0이 A가 실수이므로는 쓰면 좋은데 나중에 그냥 단이라고 씁시다. 자, 이거의 한 근이 G가 P 플러스 QI. 그러면 다른 한 근이 뭐여야 된다? G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P 마이너스 QI다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이유를 하나 쓰자면 A는 실수. 뭐 이 정도만 써도 선생님들은 얘가 알고 쓴다는 걸 알 거예요. A가 실수니까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이게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 한 줄만 써도 아시죠? 본질을 아는 사람은 뭐 이렇게 써도 다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둘이 더한 거는 8이죠. 둘이 곱한 거는 A죠.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여기 P는 나오겠네요. P는 뭐라는 게 나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네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니까. 두 근의 합. 은 2P인데 요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뭐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여 이렇게 쓰면 좋죠. P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같으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칸 띄고 쓸 것 같아요. 자, 3i 플러스 g라 그랬는데 g의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4인 거 알거든요. 자, 3i 플러스 g의 제곱을 한 게 0보다 크기 위해선 이거 이려면, 자, 우리는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0보다 크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뭐만 아니면? 0만 아니면. 그러니까 얘가 허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럼 3i 플러스 g는 복수수 형태인데 이게 사실은 실수였다 이거죠. 이거려면 3i 플러스 g는 뭐여야 된다? 0이 아닌 실수여야 된다. 이렇게 쓰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친구예요. 제곱해서 0보다 크려면 실수여야 되죠. 0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3i 플러스 g가 0이 아닌 실수려면 3i랑 g랑 더한다고 생각하면 3i랑 g랑 더하면은
G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4인 건 아니까 마이너스 4고 허수 부분은 3이랑 더해서 써야 되죠? 이렇게. 요게 뭐여야 된다? 지금 실수예요. 0이 아닌 실수. 실수라고만 쓸게요. 여러분은 0이 아닌 실수 쓰세요. 자, 근데 어차피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4니까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Q가 뭐다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이다가 나와요. 요렇게. 그래서 P 찾았죠? Q 찾았죠? 자, 그러면 A까지 찾으면 되죠? A는 두근의 곱자리가 A잖아. 근데 PQ 알면은 곱 구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i. 자, G랑 G 반 곱하면 되죠? G랑 G 반은 곱하면은 G의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죠? 4제곱 더하기 3제곱 하니까 얼마예요? 25. A는 얼마? 25. 그래서 PQA는 이렇게 된다 구해주면 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 3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말하는 바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해석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 이참수가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한대요. k의 개수를 fa라고 한다. 그러면 k의 개수가 몇 개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이참수가 x축과 만나려면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야 되죠. 얘를 는영 했을 때 y에 0 집어넣어서 자, 그래서 선생님은 y에 0 집어넣어서 4x제곱 플러스 4k-5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a는 0 이거의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판별식을 d라 하면 d는 4k-5의 제곱 빼기 4ac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걸 계산해서 쓰면 16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없어지고요. 요거 가운데가 마이너스 40k 나오죠? 그리고 상수항이 25 나오고 32a니까 25 마이너스 32a. 아이고, 플러스 32a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말하는 그 언어를 잘 봐야 돼요. 수학적 표현을.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FA. 그러면 K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니까 K는으로 주인공을 쓰자 이거예요, 선생님 말은. K는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40이 넘어가죠. 마이너스 40K가 넘어간 다음 40으로 나눠주면 K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40으로 나누면은 이걸 좀 나눠서 쓰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되죠. 근데 나누면 3 집어넣으면 조금 애매하네요. 그냥 40분의 1라고 씁시다. 40분의 25 플러스 32a 보다 작거나 같다가 k가 될 수 있는 값이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fa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k의 개수가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a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이 값이 얼마고 그때의 k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연수 중에 몇 개인지를 다 세라는 거예요. a가 3인 순간이 f3이야. f3을 문제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3일 때 x축과 만나도록 하는 k의 개수. a가 3일 때 요 부동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a가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3이면 40분의 25 플러스 96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21이에요. 120보다 좀 커. 그러면 3점 얼마잖아요. 그러면 그게 3보다, 3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연수가 몇 개인 거야? 이때 K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3이고 이게 바로 F3인 거야. A가 3일 때 자연수 K의 개수. 2번 A가 6이라고 하면요. 40분의 25 플러스 6이면 사실 요거의 2배죠. 여기 3 집어넣은 게 이거 있으니까 6 집어넣으면 요거의 2배잖아. 2배 하면 192예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얘가 240보단 작아요. 200보단 좀 큰데. 그러니까 5점 얼마야? 그래서 K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5. 그래서 이게 F6이 되는 거죠. F6은 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번.
A가 뭐인 순간? 9인 순간 F9 가지고 하라 그랬죠. F9는 여기다 9 집어넣은 거야. 그거는 3 집어넣은 게 이거니까 요거의 3배거든. 40분의 25 플러스 3배 하면 이제 머리가 안 들어가네요. 28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313 320보다 안 되죠. 그러니까 8이 안 돼. 친점 얼마야? 그러면 K를 만족하는 개수는 몇 개다? 7이다. 그래서 이게 F9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F3 더하기 F6 더하기 F9는 3개를 더하죠. 3, 5, 7 더하면 몇 개? 15개. 그래서 답이 15가 나오게 됩니다.